예, 제가 그 황평우 참고인을 제가 초청했고, 제가 질문을 안 드리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, 제가 꼭, 또,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번 국감 때 우리 황평우 참고인께서 유심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, 제가 문화재 쪽에 좀 질의를 많이 했댔습니다. 네. 예. 그 숭례문기와 그 전통기와 생산 가마에서 아르바이트 생산이 있었던 사실하고, 그다음에 황룡사 관련해서 용역비리 한 얘기도 했고요. 제 제보로 MBC 뉴스에 방영이 된 적이 있지만 8만 대장경 수리보험 과정에서 뭐 유성매직으로 막 갖다 쓰고 부식됐다는 이유로 톱으로 잘라버리고, 그리고 그 마구리하고 장석인가요? 네, 예, 그걸 교체하면서 못을 막 엉뚱한 데 박아서 원판을 쪼개버리고, 그리고 문화재청은 이 보고서를 숨기고 아직까지 공개도 안 하고, 좀 그런 일들이 제가 많이 보면서, 제가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볼게요. 두 가지 질문입니다. 네. 제가 보니까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가 적고, 그러니까 끼리끼리 할 가능성이 있고,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된 표현을 써서 뭐 하는데 짬짬이가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. 예, 맞습니다.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, 제가 봐도. 네. 예.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서, 네. 아까 잠깐 유기영 의원님 질문에 답하신 거 보니까 이권에 관련 없는, 그러니까 착한 사람 모아서 해결을 하라는 말씀처럼 잠깐 들려서,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, 네.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 있으시면 먼저 말씀 좀 해보실래요?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윤관석 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것 중에서도요, 내전수함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화재위원회 지금 기록이 나왔는데, 당시에 문화재위원들이 누군가, 그 다음에 이 도난당했던 것들을 소개한 사람이 누군가, 그리고 지금 그 소개한 사람이 문화재청에 어떠한 큰 용역을 받고 있는가,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국감이 끝나더라도 좀 조사해 주시면 더 구체적인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8만 대장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그 내부에 이제 깊숙이 한번 제가 쭉 들여다봤는데, 기본적으로 뭐 아까 의원님께서,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또 예산을 받은 사람은 또 일정하게 어떤 학위와 관련돼 있고, 이런 부분들이 그들만끼리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이제는 좀 더 관련 기술자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그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공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황룡사에서 제가 알은 건데, 이 법적 근거 없이 대행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냥 나가니까 이게 예산을 쓰는데 어떤 규칙이 없어요. 문화재 관련 예산 쓰는데.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. 황룡사, 아니, 8만 대장경이 제가 어이가 없어서 8만 대장경 지난 5년간 예산 내역을 보니까 전체 24억 정도 들어갔는데, 계획 수립에 5억 5천, 홍보 사업에 4억,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에 1억, 배면 석축 정비, 이거 다 건축이죠. 3억 6천,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7억 5천이고요. 8만 대장경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예산 빵원입니다. 0원. 이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적한 것 같은데, 어떻게 정부 예산이 이렇게 무원칙하게 쓰여질 수 있는지 저는 놀랍고, 정부 조달 방식을 뭘 하든 아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건 뭔가 개선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, 왜 이런지 좀 설명해 주시고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해당 문화재, 당해 문화재 수리와 관련해서 그 주변 정비 공사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만 대장경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주변에 쓸데없는 공사를 많이 해서 진행됐던 거는 이미 15년 전, 20년 전부터 지적이 됐습니다. 이미 제가 15년 전에 정병국 의원님이나 또 야당의 이미경 의원님하고도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, 바뀌지 않는 근본 이유는요, 말씀드리기 송구한 부분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
기본적으로 이 문화재청이 권력에 굉장히 약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단에 특정 종단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해달라면 할 수밖에 없고요. 뭐 여기 교문위 의원들은 아니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자기 해당 지역구에 이런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 이런 거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줄 수밖에 없습니다. 문화재청은. 그리고 이런 그 권력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요.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당해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공사비를 지적될 경우에 이런 그 제한 규정, 예를 들어서 70% 이상은 반드시 당해 문화재에만 쓰여야 된다. 아니면 나머지 30% 정도는 그 주변 정비를 할 수 있다. 이런 것들이 규정에 좀 정해져야 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산들을 결정을 할 때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것들이 그 수주 계약이 되고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악습이 되풀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문화재 공사나 이런 수주를 할 때는 가능하면 모두 다 공개해서 아무나 다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감시할 수 있을 때는 정말 전문가들이 이런 그 제도권에 진입되지 않은 옴부즈맨 제도 방식 같은 것들도 좀 확대를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